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너무 급박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정리해 준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머리에 입력을 하고 반복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남은 시간에 이렇게 한번 보는 방식을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이널 강의이기 때문에 6월, 9월 평가원 올해 치렀던 거 있잖아요. 2023학년도에 미스터 방하고 크리스마스 캐롤 최인훈의 이 두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요. 기출문제에서 그동안에 언급이 됐던 현대 소설의 출제의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답으로 주어진다. 이 점을 철저히 마인드 속에 꽉꽉 채워놓고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고 시험장에 가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EBS 수특하고 수한 중에서 유력한 작품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 마지막 파이널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문, EBS의 수특 수한에 언급이 됐던 그 지문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그 지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작품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가 어떤 그 상식적인 차원에서 어떤 몇 년도의 어떤 갈등을 표현했다. 이러한 그 상식 정도의 어떤 서머리, 이 정도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내용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대로 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평가원 문학 전공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는 사설 모의고사나 6월, 9월 평가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육청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특유의 평가원식의 논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평가원 현대소설에서 어떤 점을 주로 출제하는가,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는가, 제시문 첫 줄에서부터 열째 줄까지 무엇을 찾아내야만 하는가, 이러한 기본적인 점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서두에도 말했듯이 배경 지식을 섣불리 떠올리고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로지 그 제시문 내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라. 그래서 어떤 다이제스트 식으로 대충 줄거리 요약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한다거나 그런 거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 포기하고요. 그냥 첫째 줄에서부터 있는 그대로 새롭게 그 정보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가, 이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다시 한번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가, 이 점만을 찾아내려고 하세요. 지금 여기에 나온 정보들에 집중을 해라 이거죠. 배경 지식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치 세부 정보의 답은 뭐냐? 일치 세부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현대소설에서 일치 세부 정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세세한 정보를 뜻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출제자들이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의미하는 세부 정보는 그야말로 그 디테일한 세부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면 핵심의 토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의 핵심은 뭐냐면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누가 인물과 인물 간 사이에 또는 인물 내면에서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가, 이 핵심의 토대를 둔 인과예요.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그거를 알아내려고 읽어야 돼요. 자잘한 정보도 핵심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 정보가 진짜 뜬금없이 요건 몰랐지 용용 죽겠지 하는 식으로 사설 모의고사나 6월, 9월 평가원에서 진짜 찌질한 거 막 그런 것을 내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답으로 설정된 것들이 무엇이었느냐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부 정보도 핵심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점을 꼭 조심하고요. 그 사건들의 인과관계 있잖아요. 이것을 뒤틀어요. 왜곡된 인과관계로. 그러니까 연속해서 나온 A로 인한 B다. A로 인해서 B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인이 되고 이게 과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긴밀하게 서로 연결된 것이어야 되는데 아무 연관도 없는 저 위에 나와 있는 정보하고 저 밑에 나와 있는 정보를
아무 연관성도 없는 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곡되는 인과 같아요. 이 갈등과 고민의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것을 잘못 짚어서 답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부 정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세부 정보거든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갈등 고민이에요. 갈등 고민.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가? 고민과 갈등이 없는 소설 작품은 없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이냐? 이 무엇 때문을 놓쳐버리면은 세부 정보를 놓치고 핵심을 놓친 거예요. 스스로의 내적 갈등이냐, 외적 갈등이냐, 요걸 잘 봐야 됩니다. EBS 작품에 나왔던 서정인의 후손, 이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김원일의 도요새에 대한 명상, 이런 것들은 환경 파괴 또는 그 부조리한 현실, 독재에 대한 어떤 억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적 갈등이 있고 그 속에 내적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입장에서 썼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술의 시선, 작중 인물이냐, 서술자의 관점이냐. 그리고 서술자의 교체라는 것은 이제 차원이 달라요. 서술자가 바뀌는 거예요. 또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기도 해요. 이제 시선의 이동, 관점의 이동, 서술자의 교체, 요런 게 이번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교재에 나온 허준의 잔등이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일본인, 우리를 공격했던 일본인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 할머니의 시각은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그들까지 가엽게 여기는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할머니의 관점이 있고, 또 일본인을 증오하는 또 다른 인물들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의 대상, 일본인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 여기는 이제 총 4부로 되어 있는데 1, 2, 3부는 각각 동생 병식의 이 서술자로 나오고 형 병국이 서술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또 아버지의 시점에서 각각 1, 2, 3부가 동생, 형, 아버지의 입장에서 서술이 되고 있거든. 이게 서술의 시각이 다른 거죠. 서술자가 다른 겁니다. 아마 그 제시문을 달리해서 그 아파트 뒷파트에서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6월 모평에서도 최만식의 미스터 방에서도 그 서술자의 시선,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조심하고 좀 더 언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문구의 유자소전이라는 이런 소설은 상당히 그 독특하죠.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 내가 본 유재필인데 나의 주관적인 논평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하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타적 선지 두 개가 양립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에서는 답이 뭐다. 이런 점을 쉽게 답을 찾는 법을 함께 이번 시간에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내면 심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내적 독백하고 동일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내적 독백이 나왔다는 것은 뭐죠? 이것은 당연히 인물의 내면 심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면 심리라고 해서 다 내적 독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3인칭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분석할 수도 있잖아. 그녀는 행복했다. 그는 화가 났다. 내면 심리죠. 근데 그걸 내적 독백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사건의 인과관계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굵직굵직한 사건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A로 인해서 B가 나오고 또 B로 인해서 C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사건들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야 사건들의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A 부분하고 B 부분 문제를 풀 때 이 A 부분하고 B 부분은 같은 게 나올까? 다른 게 나올까? 당연히 다른 것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사건들의 인과관계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는 내면 심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내면 심리에서 사건들의 인과관계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그 부분을 사건들의 인과관계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곡된 인과의 논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A로 인해서 B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연속돼야 돼요. 긴밀해야 돼요. 바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위에 나와 있는 원인을 가지고 저 밑에 나와 있는 결과, 물론 그것과 그것이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인접해 있는 원인과 결과를 왜곡을 시켜서 뜬금없이 관계가 없는데 무관한데 그것을 인과로 출제하는 경우가 현대소설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출제다. 이 점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점을 내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잘 실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의 기출문제하고 6월 9월 평가 문제하고 유력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A 부분, B 부분을 정말 시간의 문제, 공간의 문제, 어떤 심리의 문제, 사건들의 인과관계,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죽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제시문에 충실하면서도 왜곡된 인과관계의 논리를 설정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은 풀지 못했어요.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원식의 문제를. 근데 시험장에 가서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적절치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사고방식, 긴밀한 인과관계를 염두에 둬라. 그게 답이다 이거죠. 자, 정답 찾는 법. 실질적으로 자, 배타적 선지를 찾으세요. 아주 쉽게 선지를 잘 보세요. 보기는 무조건 적절치 않은 것이 나오거든. 자, 1번에 창수가 다리미 풍경보다도 행복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리미 풍경조차도, 그러니까 아무리 뭐 후줄근한 것이어도 서울은 다 좋게 보인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본 거죠? 창수가 도시의 이민적 실상을 직시하지 못하는 창수의 의식이죠. 모든 것을 다 좋게만 봐. 다리미까지도 행복해 주지 않겠느냐. 그럼 요거는 현실 파악을, 실제로 서울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깊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민적 실상을 직시하지 못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2번을 보면 창수가 도시의 풍경에 대해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 이게 계속 보면은 좀 실증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하기도 해. 그러나 다 좋게 보잖아요. 근데 이런 데에서 혼돈에서 벗어나가지고 창수가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냐?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면의 실상을 직시하지 못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비판적으로 인식을 했어. 그럼 이 두 개의 선지가 서로 배타적 선지잖아요.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인식을 못했다가 여기서는 인식을 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제시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배타적 선지로서 양립 불가능하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틀린 것인데 요게 맞는 거잖아. 1번이 맞잖아요. 근데 여기 2번이 틀린 거예요. 창수의 인식은 그다지 깊지를 못해. 이걸 계속 보면은 좀 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그 이면적 실상을 직시하지 못하고, 물론 여기에 다른 애들이 자기를 좀 비웃으니까 거기에서 심지어 위축감을 느끼긴 했지만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수준까지는 나아갈 정도로 인식의 수준이 깊지를 못한 것이죠. 창수는 그런 애예요. 2번이 틀려서 답이라니까.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 너무 좋은데 현실사에서 괴리가 뭐야? 바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가 괴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괴리가 갈등이에요. 번민이고 번뇌죠.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작품에서는, 문제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고 여기서는 또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자, 불협화음 이런 말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고요. 자, 이제 현대소설에서 반드시 출제되고 있는 바로 그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서술의 초점, 서술의 시선, 시점, 관점의 문제인데요. 이번 2023학년도 현대소설 출제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조금 미숙하죠. 이 출제가 좀 미숙합니다.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들뜬 분위기는 화자나 직접 그 당사자가 쓴 말이에요. 요거는 아마 출제자가 이걸 잘 몰라서 이렇게 낸 것 같아요. 물론 답은 확실하게 틀린 게 밑에 있어서 그걸 답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좀 미숙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들뜬 분위기라는 것은 그 쓰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느끼는 걸 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러려면은 뭐 습격할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 그리고 들뜬 분위기라는 말도 좀 안 맞아요, 사실. 그렇게 많은 재물이 있었다 그런 현장이지 막 즐기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모로 조금 미숙하다? 조금 미숙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틀려서 답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 2번 같은 거,
이런 건 조금 미숙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자의 초점, 서술자의 시점을 이해할 때는 그것이 이 서술이 누구 입장에서 누구의 심리를 중심으로 썼냐, 이 점을 꼭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라. 이게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올해 강력하게 출제될 예상 문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시문에 나오면은 이 나가 누구냐, 또 밑에 나가 나오면 이 나가 누구냐, 요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너무 급박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정리해 준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머리에 입력을 하고 반복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남은 시간에 이렇게 한번 보는 방식을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소설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한 내용을 반복해서 꼭 보시고 제공한 자료를 꼭 챙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